안녕하세요. 2026년 4월 28일 태국 뉴스입니다. 최근 태국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을 두고 강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미래개발연구소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정부의 대응이 현장의 고통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부기걸음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기료와 기름값 등 기초생활비의 즉각적인 인하였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뿌리는 현금성 포퓰리즘이나 증세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니다폴의 조사에서는 유류비 직접 지원과 농업 분야의 금리 경감 대책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백바 추가 지원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심은 빠르고 정확하며 빚없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야간, 가로등, 소등 방침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태국 국토국은 통행량이 적은 구간을 중심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은 제외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등을 끄는 방식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불을 끌 게 아니라 기존 전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건데요. 에너지를 아끼려는 정부의 고심과 국민의 안전권이 충돌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태국 국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완 두시폴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현재 더위를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호소했는데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지갑 사정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5% 이상이 무더위보다 급등하는 전기요금을 더 두려워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정부의 실질적인 전기료 보조 정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더위가 단순한 계절 현상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극한 폭염의 시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더 강력해진 민생 부양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수어이 타이 플러스 사업인데요. 기존의 반값 지원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비용의 60%를 직접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도 4개월로 늘려 국민 한 사람당 총 4,000바트의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권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아피시 전 총리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재원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유류세 인하 같은 근본적인 물가 대책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에게 천바세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라삭 관광체육부 장관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거친 재원은 매년 1,000만 명 규모의 국내 여행 반값 지원 사업에 전액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여행 수요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이들에게 천바스는 큰 걸림돌이 아니며 오히려 이 자금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태국 국민에게만 해당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태국 경제의 대동맥인 관광, 산업과 수출 전선의 비상 등이 켜졌습니다. 시암상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내년 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크게 낮추며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한 데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까지 겹치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지갑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로 빚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높아진 국가 부채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콕 시민들의 말인 전철 요금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교통부는 수도권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1일 정액 요금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노선마다 제각각이었던 운영권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환승할 때마다 내야 했던 중복 요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10개역 이내 단거리는 하루 최대 40밭, 장거리는 60밭만 내면 전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운영사와의 계약 방식을 전환해 요금 통제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을 마련해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물류비 폭등이 농촌 현장을 덮쳤습니다. 동북부 깔라신 지역의 망고 농가는 지금 사상 최악의 가격 폭락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1kg당 60밭을 웃돌던 고급 망고 가격이 최근 3밭에서 5밭 사이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300에서 400밭에 달하는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들다 보니 잘 익은 망고를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썩혀버리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솟은 기름값입니다. 유통업자들은 운송비가 예전보다 2배 가까이 뛰면서 망고를 가득 실어 날라도 한 번에 수천 밭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풍작을 거두고도 비료값은커녕 생계조차 막막해진 농민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육아 안정대책과 피해 보상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매일 즐겨 먹는 대중적인 음식들이 사실은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의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방콕의 한 병원에서는 평소 선지국수와 짠 음식을 즐기던 환자의 신장 기능이 불과 석 달 만에 정상 수준에서 신부전 4단계까지 급격히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신장 전문의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솜땀불나라나 가공 완자가 들어간 국수 요리 등이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특히 신장은 70%가 손상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국물 요리의 국물은 마시지 않고 젓갈이나 조미료를 줄인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등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나콘나차시마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총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털어 달아난 중국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들은 매장 유리창을 부순 뒤 38만 밭 상당의 금제품을 챙겨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범행 차량의 동선을 추적해 이들이 방콕의 한 업체에서 차를 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차량을 반납하러 올 것으로 보고 업체 주변에서 잠복을 이어갔고 결국 현장에 나타난 이들을 사건 발생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한 이들은 유흥비로 돈을 탕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압송해 자세한 범행 경위와 총기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콘라 차시마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에 불법으로 신분을 만들어준 일당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인 중국인을 마치 태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위장해 가짜 출생신고서 27건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른바 회색 자본이라 불리는 중국계 조직이 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현지 공무원과 짜고 신분 세탁을 시도한 겁니다. 나콘라 차시마 지사는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기록을 즉시 말소하는 한편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의뢰한 중국인 배후 조직과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부 파가의 한 파묘 농장에서 우물을 내려간 주민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잇따라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우물을 더 깊게 파기 위해 내려간 40대 남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서 시작됐는데요. 형을 구하려고 뛰어든 동생과 이를 도우려던 이웃 주민들까지 차례로 우물 안 유독가스에 질식해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6m 깊이의 우물 안에는 환기가 되지 않아 쌓인 유독가스가 가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문 장비를 갖춘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끝내 4명 모두 시신으로 수습됐습니다. 태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로 꼽히는 뜨리암 우돔 숙사의 전직 교장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전 교장은 지난 2016년 학부모 협회 관계자들과 짜고 정식 전형 외에 이른바 특별 조건을 임의로 만들어 학생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기부금 명목으로 내게 했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부정 입학생이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 교장에게 징역 27년을 공범인 학부모 협회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18년의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현재 피고인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항소를 준비 중이지만 법원은 도주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며 엄격한 감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금융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핵심 조직원이 방콕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오른 한국인 김 모 씨는 그동안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24일 방콕 유흥가인 RCA의 한 식당을 급습한 태국 경찰은 현장에서 환각가스인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하고 있던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캐릭터 스티커로 위장한 대형 아산화질소 탱크 수십 통과 풍선 장비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경찰은 식당 매니저를 약사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한편 해당 업소가 한국인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국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입니다. 이민국은 외국인 범죄자가 태국을 도피처로 삼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태국 국왕과 닮은 외모로 인기를 끌었던 유명 크리에이터 박나 씨가 법적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는 박나 씨의 외모와 복장이 왕 씨를 모독했다며 고발했지만 수사당국은 범죄 의도가 전혀 없다며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이른바 애국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박나 씨가 일하던 직장에 항해 전화를 걸어 해고를 종용하고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사적인 제재를 가한 겁니다. 결국 집요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박나 씨는 정들었던 경비원 일자리를 그만두고 SNS 활동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게시물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중국에서도 국가 지도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성악가의 계정이 차단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개인의 생존권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콘라차시마의 한 초등학교 숙소에서 벌어진 달걀 연쇄 도난 사건의 범인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학교 교사인 한 남성은 식당 관리를 위해 삶아둔 달걀 한 판, 무려 30개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을 발견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미안했던 교사는 결국 범인을 잡기 위해 숙소 앞에 CCTV를 설치하고 함정 달걀을 놓아둔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에 포착된 범인의 정체는 사람이 아닌 옆집 까마귀였습니다. 영상 속 까마귀는 이른 새벽 2차례나 날아와 부리로 노련하게 달걀을 물고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냄비조차 건드리지 않는 정교한 솜씨였습니다. 범인이 학교 구성원일까봐 내심 걱정했다는 교사는 까마귀의 소행임을 알고 나서야 허탈한 웃음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리한 까마귀의 황당한 범행 소식에 학교 관계자와 주민들도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영의 한 건설 현장에서 태국인 직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격렬한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현장 내 통행 문제를 두고 시작됐는데요. 중국인 엔지니어가 태국 측 작업구역을 차량으로 통과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태국인 직원들과 시비가 붙은 겁니다. 언어 장벽과 소통 부재로 시작된 말다툼은 결국 수십 명이 뒤엉키는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태국인 노동자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태국 내에 쌓여있던 중국 자본 잠식에 대한 불만에 불을 지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자국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외국 자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즐겨 먹는 생새우 요리, 풍차낭풀라를 먹고 실명 위기에 처한 여성의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집에서 직접 만든 생새우 요리를 먹은 뒤 안구까지 기생충이 침투해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요. 깨끗한 식재료라고 믿고 날 것으로 섭취했지만 기생충의 일종인 광동주열선충에 감염된 겁니다. 이 기생충은 민물새우나 달팽이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몸속 장기를 파고들다 눈으로 침투하면 실명을, 뇌로 향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원체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구충제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충제가 모든 기생충의 전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해산물과 민물고기는 반드시 고온에서 익혀 먹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